아, 아, 아. 네, 잠시 후에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기 방송에 그 동기인 현직자 우리은행 동기가 방송에 채팅으로 참여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한번 물어보시면 그 친구 아는 게 있으면 답변을 해줄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이성표님 오셨나요? 이성표님? 이성표님 그 오셨으면 채팅창에 오셨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성표님 입장하셨나요? 네, 그러면은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채팅창에 들어왔다고 했는데 답변이 없네요. 이성표님 오셨으면 채팅창에 채팅으로 저기 들어왔다고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성표님이 누구냐면 그 우리은행 지금 다니고 계신 그 현직자신데 이제 이름을 공개하면 안 되겠다. 그냥 제 동기로 하겠습니다. 못 들은 걸로 해주시고. 그럼 뭐 출연해도 문제는 안 되지만 아무튼 그래서 음 그 이따가 오시면은 우리은행에 대해서 내부 사정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여쭤보시면 되겠고요. 그 오늘 방송 내용은 어떤 걸 다룰 거냐면 요새 갑자기 그 뭐 하나은행, 신한은행 그리고 저기 어디야 국민은행까지 다 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바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쓰는 거에 대해서 이제 또 요새 매주 조금씩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좀 기업은행 위주로 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오늘 몇 시까지 하는지는 뭐 대략 1시간 반 정도에서 2시간 사이에 진행을 하는데요. 뭐 이제 질문이 길어지면 조금 늦게 끝나는 경우가 있고 질문이 없으면 빨리 끝나고 그래요. 네, 클라스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이성표님 오셨나요? 이성표님 오셨으면은 자꾸 이름이 나오네. 저기 왔으면은 왔다고 이야기를 해줘. 성...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첫 번째로는 어떤 걸 살펴볼 거냐면 이제 여러분이 지원 동기에서 자주 하는 실수 제가 맨날 조금씩 조금씩 이야기해 드리는데
오늘도 자주 하는 실수 다른 거 한번 살펴볼 거예요. 저기 참여하셨는데 비회원으로 참여를 하셨구나. 비회원으로 참여하시면 저기 채팅이 되나요? 비회원도 채팅이 되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 비회원도 어쨌든 저기 현직자님이 듣고 계시니까 우리은행 방송을 진행하면서 계속 우리은행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이제 제가 뭐 카톡으로 오는 걸로 답변을 해드리든 아니면 비회원도 채팅이 된다고 하면은 직접 답변을 해주실 거고요. 비회원 채팅이 안 돼요? 그 저기 현직자님 로그인을 하셔서 시청자분들에게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이 귀찮으신가요? 입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보고 계시니까 그 궁금한 게 있으시면 바로바로 질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방송을 시작할 건데 지원 동기에 이제 자소서 작성 동기에서 실수하는 거 말고 오늘은 지원 동기 작성할 때 실수하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위주로 그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어렵게 설명드릴 마음은 전혀 없고요. 쉽게 설명할 겁니다. 그 이제 첨삭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 어 이제 상당수가 좀 너무 기본적인 실수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지원 동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식의 지원 동기냐면 그 만약에 뭐 마포역이다. 그럼 뭐 마포역 지점 누구누구 계장님의 고객을 대하는 진심 어린 태도에서 왜 뭐 은행은 뭐가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 우리은행이어야 하는지 알았다. 나 역시 피비로서 고객의 금융 문제에 대해 진심으로 고민하고 가족처럼 생각하는 은행원이고 싶기 때문에 어디 은행에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특정 사람을 지칭해서 지원 동기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무슨 오류냐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인 거죠. 그것은 우리은행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아닌데 그 한 사람이 그 뭐 고객을 대하는 태도라던가 그 한 직원의 어떤 성향이라던가 그걸 가지고 지원 동기를 쓴다는 건 너무나 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시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왜 한국에 살고 싶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한국에 살고 있는 철수라는 사람을 미국에서 봤는데 너무 친절해서 난 한국에 살고 싶어졌다. 그럼 그게 한국에 살고 싶은 이유가 되나요? 그건 그냥 철수라는 사람이 좋은 이유는 될 수 있지만 한국에 살고 싶은 이유는 될 수가 없죠. 그런 식의 자소서는 점수가 낮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가지고 쓰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조금 범위를 넓혀서 예를 들어서 부산으로 했다. 부산 사람들은 왜 한국에 살고 싶나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부산 사람들은 남자답고 솔직했다. 그런 솔직함과 거짓됨 없음이 나를 매료시켜서 한국에 살고 싶어졌다. 이것도 범위는 좀 커졌지만 똑같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죠. 이거 역시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죠. 한국 자체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에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야겠죠. 사계절이 주는 아름다움이라던가 뭐 백두달간의 웅장함이라던가 아니면 건강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이라던가 이런 것처럼 그런 식의 자기소개서를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답변은 조금 이따가 한꺼번에 또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특정인을 가지고 일반화하는 것은 만약에 그 사람이 경영진이거나 회사의 운영에 파급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또 그것은 이야기가 돼요.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을 넘어서 우리은행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주로 언급을 하시는 사람은 일반 영업점의 직원이나 그런 이제 직급이 낮은 분들을 가지고 오류를 범하시기 때문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이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지원 동기에 대한 오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다른 오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조금 끊기네. 자, 만약에 이제 기업은행이 두 번째로 떠서 기업은행 자기소개 많이 쓰고 계실 텐데 1번 항목이 이제 은행원에 대한 적합도랑 그리고 지원 동기, 기업은행에 왜 지원했나요?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되는 게 기업은행 자기소개서 1번입니다. 자,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기업은행은 유일하게 합병 없이 독자적으로 현재의 위치까지 오른 은행입니다. 자, 유일하게 다른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다 합병의 절차를 거치면서 규모를 키워왔어요. 그런데 기업은행은 유일하게 합병 없이 독자적으로 현재 위치에 오른 은행입니다. 그런 순혈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조직 결속력이 강하고 조금 뭐 가족적이고 이런 게 있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자기소개서를 쓰면 어떤지 한번 볼게요. 기업은행은 유일하게 합병 없이 독자적으로 현재의 위치까지 오른 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 결속력이 강해서 옆 사람이 경쟁자이기보다는 협력자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 역시 제가 평생을 일할 직장이라면 옆 사람과 협력하는 분위기 속에서 일하고 싶기 때문에 다른 은행이 아닌 기업은행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때요? 이렇게 지원 동기를 쓰면 아까의 어떤 직원 한 명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지원 동기로 이은 것보다는 훨씬 나아지기는 했죠. 그러면 이건 몇 점을 줄까요? 근데 이거 역시 60점 이상 받기가 힘든 그런 지원 동기예요. 왜냐면 이 지원 동기는 기업은행에 대한 지원 동기로는 적합해요. 그런데 문제가 내가 아닌 이건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B라는 사람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C라는 사람이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기소개서의 지원 동기 역시도 좋은 유형의 지원 동기는 아니다. 근데 아까의 그 성급한 일반화를 범하는 그런 지원 동기에 비해서는 훨씬 낫지만 이 지원 동기 역시 잘 쓴 지원 동기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지원 동기를 잘 쓰려면 방금 말씀드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안 범하려면 그 회사 자체에 대한 시스템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그 회사 자체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잠시만요.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그거라는 거죠. 저기 그 기업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 분석을 오늘 일부 같이 해보면서 그것들과 연관된 지원 동기의 예시를 들어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이제 질문 들어온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한 답변 먼저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해해호잉님이 주신 질문이에요. 예시 1번처럼 썼는데 지방은행 지금 합격한 상태인데 그러면은 면접장에서 압박 질문이 올까요? 이제 뭐 대구은행 이런데 아마 서류를 합격하신 상태인가 봐요. 아, 근데 이제 제가 면접에 자기소개서를 쓸 때 면접을 유념해 두고 면접에서 질문을 유도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쓰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예시를 많이 드리는데 지금 만약에 서류를 이렇게 썼는데 아까 그 직원 이야기를 써서 서류를 통과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거기에서 역질문이 나올 유도 질문이 될 만한 여지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써도 서류를 통과할 수는 있죠. 다른 부분을 잘 쓰고 뭐 다른 어떤 TO라던가 나머지 스펙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없다면 서류를 통과할 수는 있을 거고 서류를 통과하게 돼서 면접에 가면 이걸 가지고 까이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 항목에 대해서 그 지원 동기 쓰는 거 자체만 놓고 보면 잘 쓴 지원 동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른 은행을 쓰실 때는 그런 식으로 쓰시면 좋지 않은 결과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물론 뭐 그렇게 쓴다고 꼭 떨어진다 이런 건 아니죠. 뭐 제가 100% 그건 떨어지고 이건 붙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뭐 너무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분명히 오류적인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하면 합격 확률은 전반적으로 확실히 낮아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해호잉님에 대한 저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어요. 자, 잠시만요. 30초만요. 질문 있으신가요? 자, 질문이 더 없으시니까 그럼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은행 현직자가 보고 있으니까 질문하셔도 돼요. 그거에 대한 거. 그 지금 이제 집에 가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데 집에 가자마자 회원가입해서 이제 지금은 그 보고만 있는데 이제 완전히 채팅으로도 참여를 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럼 계속 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쓰시면 돼요. 아, 들어오셨나요? 그 제 동기님 들어오셨나요? 이름을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그 기업은행 지원 동기 항목이랑 그 1번 전체적인 항목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기업은행 1번 항목은 본인의 성향. 그래서 본인의 적성과 성향이 어떤 면에서 은행원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와 왜 IBK 기업은행에 지원하였는지 진솔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라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들어오셨으니까 현직자분께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번 항목은 두 가지를 묻고 있죠. 먼저 첫 번째, 본인이 은행원에 적합하냐, 은행원 적합도에 대한 질문을 하나 하고 있고, 또 다른 건 기업은행에 지원한 이유가 뭐냐, 왜 다른 은행이 아닌 기업은행이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먼저 1-1, 첫 번째로 본인의 적성과 성향이 어떤 면에서 은행원에 적합하냐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은행원이 이제 소통 능력, 영업력 이런 거 뛰어나야 한다는 거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뻔한 이야기지만 뻔하게 적지 말고 자신만의 이야기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기업은행 이제 채용 공고에 보면 파일 여시면 직무 수행 태도 필요한 게 최강의 팀워크, 창조적 열정, 신뢰와 책임, 고객의 행복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나타내면서 저기 지원 동기 1번 항목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단어를 저기 직접적으로 쓰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느껴지게끔 해야지 이 단어들을 직접 쓰라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 볼게요. 너무나 친절하게 이렇게 써주고 있는데 이 단어들을 직접 대놓고 쓰게 되면 자기 자랑하는 것 같고 이제 친구들이 자기 자랑할 때 듣기 싫었던 경험 있죠? 그런 느낌을 그 평가관도 받게 될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런 단어를 언급하면서 자기 자랑은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항목은 관리의 방점을 찍고 접근을 해야 돼요. 얘를 관리 말고 다른 이야기로도 이어갈 수가 있는데 관리로 이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치유라는 부분으로 이어가거나 아니면 학과에 따라서 이제 본인의 학과가 어땠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쓸 수도 있을 거고 알바했던 걸로 연결을 할 수도 있는데 하나씩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관리라는 걸로 예를 들어 본다고 하면 자, 그 요청하신 분들에게는 이 자료는 보내드렸는데 본인이 꼭 재테크를 한 경험이 없더라도 꼭 만약에 쓸 소재가 뭐 금융에 대한 게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게 없더라도 몸매 관리, 시간 관리 이런 걸 해본 경험이 있다면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관리라는 것으로 연결을 해서 내가 은행원에 적합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뭐 헬스 트레이너로, 꼭 헬스 트레이너 안 했어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고객의 몸매를 관리해드린 적이 있다. 근데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고객이 가지고 싶어하는 몸매를 선물해드린다는 마음으로 일했고, 결과를 떠나서 일하는 과정 자체에서 자부심을 느껴왔다. 그래서 이제 그 운동 대신 고객의 자산과 금융 관리를 통해서 고객에게 그 고객의 꿈을 선물하는 산타가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적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한번 보면은 제목은 뭐 금융 산타 이런 식으로 적어서 누구에게나 꿈이 있다. 은행원은 그 꿈을 앞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 단순히 금융 상품의 판매를 넘어서 상담을 통해서 고객도 몰랐던 고객의 니즈를 찾아서 그 꿈을 앞당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에 저는 은행원이고 싶다. 그러니까 뭐 집도 빨리 사게 해주고 차도 빨리 사게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이제 과거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고객의 몸매를 관리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그 고객이 가지고 싶어하는 몸매를 선물해드린다는 마음으로 일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내가 일하는 과정 자체에 자부심을 느꼈는데, 이제 운동 대신 고객의 자산과 금융 관리를 통해서 고객의 꿈을 선물하는 그런 은행원이 된다면 내가 일하는 과정 자체에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은행원이 되고 싶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관리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연결을 지을 수도 있을 거예요. 꼭 헬스 트레이너 안 했어도 내가 시간 관리를 이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내가 시간 관리를 잘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고객의 시간뿐만 아니라 고객의 자산 관리까지 내가 잘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연결을 지을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주로 이제 학과 같은 걸로 연결을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수학과를 가지고 예를 들어볼게요. 본인이 예전에 물었던, 지난주에 물어보신 분이 있으셨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본인이 수학과예요. 그러면 수학과라면 이제 수학은 수학은 암기 과목입니까? 이해 과목입니까? 제가 먼저 여쭤보면 수학은 모르긴 모르지만 이해 과목에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해를 바탕으로 공식을 암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학이라는 학문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학문이고, 나는 수학을 좋아했던 이유가 이해를 해야 되는, 암기가 아닌 이해를 하면서 접근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수학이 좋았다. 그리고 그런 것에서 재미를 느껴왔는데, 그 금융 서비스 역시 고객에 대한 이해, 이제 연결고리가, 그러니까 수학과로도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예를 하나만 들어보자면 이제 이해를 가지고 연결을 짓는 거죠. 왜 은행원이 되고 싶냐? 수학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학문이고, 나는 그런 이해하는 과정에서 재미를 느꼈다. 그리고 금융 서비스업 역시 고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런 이해라는 측면에 있어서 은행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수학과로도 다양하게 이제 연결 지을 수 있는데, 우선 예를 하나만 들어봤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만 알바로 하나만 더 해보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배달을 알바를 했다. 뭐 중국집이든 맥도날드든 푸드트럭이든 배달 알바를 했다고 하면, 이제 그러니까 연결고리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리고 싶어서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리고 있는 건데, 이 예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거지 이걸 자소서에 썼을 때 점수가 높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와 연결고리를 찾아보라는 의미예요. 만약에 중국집 배달이다. 그러면 제가 오늘 중국집 점심을 시켜 먹었는데 굉장히 빨리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와, 타이밍을 참 배고픈 시간에 잘 맞춰서 갖다 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중국집 배달원이다. 그럼 내가 알바로 고객들에게 그 음식을 배달하는 일을 하면서
타이밍을 맞춰서 고객에게 음식을 갖다 준다는 것에서 재미를 느꼈다. 이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연결고리를 찾는 연습을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타이밍을 맞춰서 고객에게 음식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재미를 느꼈다. 그래서 이제 은행원 역시 그 시기적절하게 타이밍에 맞게 금융 솔루션을 제공해야 되는 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타이밍을 맞추는데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원에 지원하고 싶다. 이게 좋다는 얘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를 여러분이 찾아보셔야 한다는 거죠. 본인과 연결되는 연결고리를. 그래서 그 우선 1-1 왜 은행원이 되고 싶냐? 은행 적합도에 대한 이야기는 연결고리를 그런 식으로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거고, 이제 1-2 기업은행의 지원 동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기업은행에 대한 지원 동기를 잘 쓰려면 이제 본인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 각자가 하고 있을 테니까 기업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기업 분석을 몇 가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합병 과정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인 길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또 금융 지주회사 체계가 아니고 그냥 자회사로 IBK 투자증권을 가지고 있어서 복합점포는 운영 중인데 금융 지주회사 체계인 신한은행이나 아니면 국민은행에 비해서는 그 개수나 활성화에 있어서 조금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약점으로는 항상 지적되는 것이 개인 고객 기반이 낮다는 건데, 이 개인 고객 기반이 낮다는 건 어떤 걸로 이어지냐면 개인 고객 기반이 낮으니까 이제 대부분의 비이자 수익, 펀드나 방카는 개인 고객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개인 고객 비중이 낮다 보니까 비이자 수익도 낮아요. 이게 장단점인 측면이 다양하게 있는데 우선 단점 먼저 큰 거 하나 얘기 드리면, 그래서 비이자 이익이 낮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면접 같은 데 가서 너 기업은행 들어와서 뭐 할래? 라고 했을 때 그냥 포부보단 이런 기업은행의 약점에 대한 분석을 한 포부를 이야기하면 좋겠죠. 기업은행은 개인 고객이 기반이 약해서 그 문제로 인해서 파급 문제로 그 비이자 수익의 방카나 펀드 부분의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조한데,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기업은행에 앞으로 들어가게 되면 기업은행에서 그 펀드나 방카 수수료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단순하게 개인 고객을 증대시키려는 노력보다는 법인 고객을 상대로 한 그 비이자 이익 상품들을 세일즈하면서 기업은행에 이제 어떤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성장해 나가겠다라는 포부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약점을 가지고 포부를 연결하면 기업은행에서 훨씬 더 자기에 대한 이해가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좋아하겠죠. 단순히 개인 고객이 적다는 거 가지고 개인 고객을 늘려가겠다라는 포부보다는 방금 전처럼 구체화된 포부를 이야기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인 고객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은행들이 국민은행 같은 경우 개인 고객의 비중이 가장 많은 은행이죠. 근데 기업은행은 적다 보니까 모바일 앱 이용자 수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은행의 거의 뭐 반의 반토막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또 이건 어떤 약점으로 이어지냐면, 이렇게 모바일 앱 이용자 수가 적다 보니까 그 다른 은행에 비해서 고객들이 모바일을 통한 상품 가입 건수도 적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른 은행들은 점포를 확확 줄여가는 추세인데 기업은행은 상대적으로 점포 수도 적고 그리고 모바일 앱 이용자 수도 적으니까 함부로 점포 수를 줄일 수가 없겠죠. 그런 문제들을 이제 알고 있으면 이런 건 또 물론 지원 동기 쓸 때도 쓸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팀 과제, 기업은행에서 뭐 팀 과제로 영업 전략을 짜라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구체적으로 기업은행의 문제로, 기업은행은 지금 저희가 뭐 점포 수를 함부로 줄일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다른 은행에 비해서 점포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고객들의 접근성이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점포를 줄일 수도 없는데
현재 모바일 앱 이용자 수도 타행 대비 굉장히 저조한 수준으로 그 이제 점포수를 줄일 수도 없고 모바일 앱 이용자 수도 적어서 고객의 온오프라인 접근성이 다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으로 뭐 영업 전략을 수립하자라고 구체적인 그 팀 과제에서의 면접을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원 동기 쓸 때도 이런 약점에 대한 분석을 가지고 그 지원 동기를 쓰실 수도 있겠죠. 그 개인 고객이 적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은행은 이미 생활 플랫폼 서비스, IT 직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은행은 생활 플랫폼, 모바일 플랫폼, 자동차 플랫폼 뭐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기업은행은 상대적으로 그런 어플의 플랫폼 서비스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향후에 기업은행은 그 점포 수도 적기 때문에 내가 IT 직군에 이제 지원을 해서 그 기업은행에서 이런 그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해나가고 싶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지원 동기를 적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펀드 판매 수수료 수익이 적다. 근데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쓸 수도 있냐면 여기 이렇게 펀드 반값 판매 수수료가 다른 은행 대비 굉장히 낮은데 기업은행의 약점은 수수료가 낮다는 점입니다. 이 지원 동기를 아, 요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낫겠다. 자, 왜냐면 저거는 상품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서 막 ELS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은 저거 막 ELS 들어가 있는 지원 동기 이런 거 보면 저기 뭔 소리지 이럴 수가 있어서 자, 요거 볼게요. 기업은행은 타행 대비 비이자 이익이 낮습니다. 하지만 기업 CEO라는 두터운 고객층이 확보되어 있고 그들은 자산 관리에 대한 관심이 타행의 매스 고객에 비해 강합니다. 이러한 점이 개인에서 법인까지 다양한 고객의 자산 관리를 해보고자 하는 저에게 맞는 은행이라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그 아까 기업은행의 약점이나 비이자 수익이 낮다는 부분을 이용해서 구체적인 지원 동기를 작성하실 수도 있겠죠. 여기에다가 이제 본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살을 붙이시기는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뼈대 자체는 이런 식으로 잡아 나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우리은행 현직자가 방송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그 채팅으로 여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물어보시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사실 생방보다 재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고 아프리카 재방뿐만 아니라 유튜브 재방으로도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질문들을 적절하게 해줘야 그분들에게 이제 그분들이 방송 실방은 참여 안 했지만 궁금한 점이 해소가 될 수 있으니까 어, 어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처음 오셨더라도 여기서는 편하게 이야기하셔도 되니까 가감 없이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방송 진행하면서 네, 아무거나 다 물어보셔도 되고 그 아래쪽에 별풍선 말고 별 표시 있어요. 즐겨찾기. 그 즐겨찾기 누르시고 그 이제 추천 버튼 그 옆에 있는 추천 버튼 눌러서 저에게 그 방송에 대한 그 어떤 도움을 받았다는 표시를 즐겨찾기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쓰레기 같은 방송이었다 그러면은 누르지는 마시고요.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된 것 같다 하시면 눌러주시면 저에게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더 신나서 방송에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컨텐츠들을 잘 준비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기업 고객에 대한 부분인데 기업은행이니까 당연히 이제 기업으로 인한 수익이나 고객 수가 많은데 그 기술금융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그러니까 대출 상품에는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하나는
은행이 파는 거고, 하나는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활성화해야 돼서 나라에서 제공하는 게 있고. 그래서 나라에서 제공하는 그런 금융 상품들의 특징은 어떠냐면, 그 뭐 소상공인이나 상대적으로 뭐 저소득자라던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활성화를 해야 되는 그런 금융 상품들의 경우에는 금리가 고정금리, 아니면 기간이 이제 보다 장기간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고객이 그 은행의 수익보다는 그 나라의 정책적인 이유에서 안정적인 자금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나라에서 공급하는 상품이다, 정책적으로. 그리고 그런 정책 금융 상품 중에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기술 금융이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기술력이 우수한 고객에게 그 기술을 가지고 그 기술을 담보로 해서 기술 신용 보증기금 이런 데에서 그 기술력을 인증받고 보증서를 발급받아 오면 그 보증서를 담보로 고객들에게, 개인 사업자나 법인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는 그런 상품이에요. 그런 이제 기업 금융 상품 중에 기술 금융 상품이란 게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거 가지고 지원 동기를 쓴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중소기업 은행은,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정책금융 상품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따라서 우량한 고객 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중소기업 고객에게 영업을 해보고 싶고 그런 사회적 역할을 해보고 싶다는 꿈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이제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다른 은행들에 비해서 기술금융을 압도적으로 많이 공급하고 있는 은행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은행이 아닌 기업은행에 지원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지원 동기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네, 이해하시나요? 제 이야기 뭐 기술금융 이런 거 이런 얘기 나와도 제가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기업은행은 1인당 생산성이 타행 대비 높은 수준이다. 자, NIM, 님, 예대마진이죠. 예대마진 보면 다른 은행은 등락이 있는데 기업은행은 등락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맞추시는 분께 기업은행 그 자소서 작성 가이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왜 다른 은행들은 NIM의 변화의 폭이 큰데 기업은행은 NIM 변화의 폭이 거의 없거나 작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맞추시면 현재 판매되고 있는, 얼마에 판매하고 있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무튼 10,000원 이상입니다. 그 이걸 무료로 지급을 해드릴 테니까 그 맞춰보세요. 제가 방금 이제 팁을 드리면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제가 지금 정책금융이라는 상품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힌트를 드리자면 정책금융이라는 상품의 특징이 제가 방금 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셔야죠. 핵심 키워드가 아직 안 나왔어요. 다 접근들은 잘 하고 계신데, 그쵸? 클라스님이 맞추셨습니다. 클라스님께 그, 그 탑뱅커에서 제공하는 그 자소서 작성 가이드 교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클라스님의 얘기처럼 제가 방금 정책금융이라는 건 어떤 특징을 가진다고 했죠? 다시 방금 전 이야기로 1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업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업 분석을 지금처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기업 분석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활용하는 측면들을 잘 집중해서 보셔야지 좋은 지원 동기를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금융사별 기술금융 현안, 기업은행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리고 같이 드린 이야기가 주요 은행의 NIM 변화도에서 기업은행은 변화가 거의 없다. 그럼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정책금융은 고정금리 상품으로 제공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증서를 담보로 해서 상대적으로 고객에게 안정적으로 자금을 유동성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고정금리, 그리고 기간은 길게 이렇게 제공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은 길고 고정금리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든 말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하든 말든 이미 대출은 받았는데, 그리고 나라에서 이미 그 금리 싸게 고정금리로 제공을 해주는데 NIM이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죠. 그래서 기업은행은 NIM의 변화가 타행 대비 거의 없다라는 것이 특징이다. 이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겠죠. 자, 지금처럼 금리가 인상하는 시기에는 어쩌면 단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고, 이렇게 예전에 보면 이렇게 농협 같은 경우 보세요. 2015년에서 16년 넘어갈 때 2015년에서 16년 넘어갈 때 이렇게 농협은 예대 마진이 확 줄었는데 기업은행은 그걸 유지하죠. 왜 그래요? 저금리 추세 하에서도 정책금융이니까 예대 마진이 변화가 없다는 게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고, 이럴 때는. 그리고 금리 인상기에는 반대로 다른 은행들의 예대 마진이 소폭 이제 상승세로 회복세로 돌아서는데 기업은행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금리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이어서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건 그 이런 주요 은행의 NIM이 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대 마진이 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자료들을 가지고 활용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이 지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 숫자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돼요. 해석. 마치 영어 독해하는 것처럼 이 도표를 해석을 해서 풀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남들과 차별화된 자소서를 쓸 수가 있죠. 자, 이런 게 이제 또 어떤 측면이 있냐면 또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 만약에 지금처럼 금리 인상기로 접어들면 한계 기업들, 그러니까 한계 기업이라는 건 뭐죠? 한계 기업이라는 건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이라는 얘기고, 그게 3년 연속이 지속되면 좀비 기업이 되죠. 근데 그런 한계 기업들이 이제 많은데 금리 인상이 되면 그들의 어떤 금리에 대한 압박, 그리고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증대되면서 그 부도날 수 있는 한계 기업들이 많아지겠죠. 그쵸? 그런 면에서 이제 기업은행은 이런 금리 인상기에는 상대적으로 안 좋죠. 리스크 관리하기도 힘들죠. 한계 기업은 늘어나고 예대 맞은 다른 은행은 올라가는데 자기네는 안 올라가니까. 그럼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도 지원 동기랑 연결을 지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인적 구성, 인수합병 통한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도 지원 동기 쓸 수는 있다. 읽어보면 이상할 건 전혀 없다. 그런데 이건 아까 얘기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지원 동기는 아니지만 남들과 차별화된 자소서 지원 동기는 아니기 때문에 높은 점수는 받을 수 없다. 어쨌든 기업은행은 합병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 올라온 은행입니다. 또 이런 특징도 있어요. 그 권선주 행장 여자였죠. 그리고 행원에서 행장까지 오른 사람. 이런 행원에서 행장까지 오른 사람이 그 전에도 그 조준인가도 있고 몇몇 그 행장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여자까지 유리천장 얘기하는데 이제 여자까지 행장에 오른 그런 은행이고, 원래 여자는 뭐 유리천장이다 해서 임원도 잘 안 시켜주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내부 인사로 능력만 있으면 남녀나 출신에 관계없이 기회를 주는 조직 문화를 보유했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도 사실 그렇게 어떤 능력 위주의 평가를 받고 싶기 때문에 기업은행에 지원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 역시 남들과 차별화된 자소서는 아니기 때문에 어 그런 아까 성급한 일반화 자소서보다는 훨씬 낫지만 100점짜리 자소서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벌써 지금 1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그 우선은 이 부분들 중에서 기업은행의 서비스 중에서 어 대표적인 거 하나만 같이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거는 아까 이제 얘기하던 거니까 요거 이어서 한번 드려야 되겠다. IT에 지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IT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제 방향성이 조금 당연히 달라져야 되겠죠. 자, 기업은행에는 해외 오픈마켓 수출 대금 결제 서비스 플랫폼 페이고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해외 오픈마켓이라는 건 우리나라로 치면 G마켓 같은 거. 그러니까 아마존 이런 해외 오픈마켓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1인 기업이나 영세업자도 이제 물건을 팔 수가 있을 거죠. 그런 이제 중소기업, 영세상인, 소상공인들이 기업은행의 페이고스 2.0이라는 그런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 그 이제 알리페이, 페이팔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회사들은 지불 결제 대행사인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한국이 있고 미국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송금을 하게 되면 전신료도 내야 되고 해외 송금 수수료도 내야 되고 환전에 따른 환차손도 봐야 되고 그런 어떤 송금에 따르는 부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페이팔이라는 회사는 이걸 이제 핀테크 회사로서 어떻게 혁신적으로 개선을 했냐면 미국, 한국 있는데 미국에도 한국으로 돈을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한국에도 미국으로 돈을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 명이 그렇게 있다면 그걸 정산을 해서 이제 만약에 A라는 사람은 미국에 돈을 보내야 되고 B라는 사람은 한국에 돈을 보내야 돼요. 그리고 C라는 사람, 그러니까 A, B, C, D가 있는데 이제 A는 미국으로 보내고 B는 C로 보내야 되고 C는 D로 보내야 되고 D는 E로 보내야 돼요. 그럼 이렇게 A, B, C, D 있는 이렇게 네 개의 접점을 얘랑 이렇게 가게 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얘랑 정산시키고 얘랑 정산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서 송금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줄인 회사들이 이제 있는데 그런 회사들과 연계해서 이제 기업은행이 플랫폼 서비스 페이고스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해외 오픈마켓을 영세업자들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나는 개인적으로 IT 직군 내가 뭐 컴공을 전공했든 전화기를 전공했든 어쨌든 나는 플랫폼 산업정보 시스템을 전공했든 어쨌든 나는 기업을 위한 플랫폼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 왜냐면 다른 은행들은 다 뭐 부동산 플랫폼, 생활 플랫폼 이런 거 만드는데 나는 기업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고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다른 은행들과 달리 이제 오픈마켓 플랫폼 구축, 페이고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기업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은행이 아닌 기업은행에 지원하고 싶다라고 IT 직군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이제 자기가 뭐 산업정보 시스템을 전공하면서 중소기업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를 알았는데 그래서 나는 중소기업을 위한 그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다른 은행이 아닌 기업은행에서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기업은행이 IT에 지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 네. 이 계장님이 답변을 지금 열심히 해주고 계신데 이 계장님 감사드리면서 제가 다음에 만나면 맛있는 밥을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0,000원 이하로 해서 고르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좀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금융 서비스들이라던가 기업은행의 약점, 장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를 구체적으로 남들과 차별화되는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커피 있나? 아, 아니야. 네, 그럼 질문 있으시면 여기서 잠깐 점검하고 갈게요.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하세요. 질문은 여러분을 합격의 길로 안내합니다. 눈치 보지 않고 질문해도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즐겨찾기 버튼과 추천 버튼을 통해서 그 어떤 고마움을 표시해 주시면 제가 더 나은 컨텐츠와 방송으로 다음 주에 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들어온 거 답변 한번 해볼게요. 자소서 제출할 때 빨리 내고 늦게 내보는 거 중요하냐? 그거는 큰 의미는 없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당연한 얘기겠지만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의 그 차별화가 훨씬 중요하니까 빨리 내기보다는 제대로 써서 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대구 꽃돌이다님, 지원 동기를 기업은행에서 했던 멘토링 했던 사례를 들며 기업은행의 기업 문화로 연결해서 지원 동기를 쓰면 어떤가요? 네, 안 좋습니다. 그 기업은행의 멘토링 얘기가 그거죠. 그 기업은행 직원은 대학생들 취업 멘토링 해주고 대학생은 고등학생들 학습 멘토링 해주고 이런 다단계라는 용어가 적합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 표현하는 거예요. 그, 그 멘토링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어찌 됐건 기업은행에서 어떻게 보면 단편적으로 지속성을 갖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잠시 물론 좀 더 몇 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기업은행 자체의 금융산업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금융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금융인이 되기 위한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하는 건데 왜 그런 사회적 역할이나 기업의 문화 그리고 개인에 대한 이야기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면서 지원 동기를 작성하려 하십니까? 그런 지원 동기는 좋은 지원 동기가 아닙니다. 붙을 수는 있겠지만 글쎄요. 붙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쓰시면 많은 기업에는 붙으실 수 없을 거예요.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자, 마감날 제출해도 근데 그거를 이제 마감날 제출하면 뭐 인사 담당자가 읽는데 지친다. 그거 혼자 읽는 게 아니라 할당량이 있기 때문에 그 그렇기 때문에 그 이게 개인별로 할당량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차라리 그게 신경 쓰이신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자기소개서의 가독성을 높이셔야죠. 군더더기 문장 빼시고 끊임없이 뭐 노력하여 이런 군더더기 문장 빼시고 가독성을 높인 자기소개서를 써서 늦게 제출하더라도 그렇게 제출을 함으로써 읽는 사람이 쉽게 읽히는 자기소개서를 쓰셔야 되겠죠. 그 아까 얘기하신 그런 인사 담당자의 피곤함이 걱정된다면 늦게 내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자기소개서의 가독성을 높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 이 계장님이 많은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어, 고생하셨습니다. 이 계장님 이제 답변이 어느 정도 되셨으니까 제가 시간 많이 뺏어서 미안하고 그 퇴장하셔도 돼요. 오늘 저기 이 계장님은 오늘 그 저기 집단 대출을 진행 중이셔가지고 출근했다가 퇴근하셨거든요. 그래서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이 계장님은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가서 저녁 드시고 쉬셔도 돼요. 이 계장님 감사했어요.
네, 그리고 계속 이어서 그러면은 방송을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항목 선택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뭐 빨리 내고 늦게 내고 그런 거 말고 기업이 원하는 핵심적인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영어 점수 이거 이제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은행에서 아니다 아니다 해도 사람들이 점수는 낮아도 된다 낮아도 된다 해도 믿지 않고 토익 참 열심히 공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예 안 보잖아요. 그 어떤 기업의 변화를 읽으시고 본질적인 부분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블라인드 채용을 하면서 국민은행만 봐도 벌써 디지털 역량 항목이 굉장히 차별화가 되는 부분이 있죠. 그 이따 얘기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냥 얘기를 드릴게요. 국민은행 얘기 잠깐만 하면 자, 우리은행 블라인드라고 하는데 서류 단계에서 블라인드입니까? 서류 단계에서 블라인드 아닙니다. 오히려 스펙이 낮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집중을 전략적으로 하시기를 바래요. 스펙이 낮은 경우에도 국민은행에는 어떤 분이 지원하면 좋냐면 상대적으로 스펙은 좀 낮아요. 그런데 경제나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남들보다 조금 높아요. 전공을 했든 아니면 공부를 했든 해가지고 내가 학점이나 이런 건 좀 낮은데 그런 논술을 쓰거나 금융 지식은 조금 많아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전략적으로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스펙이 낮아도 지금 이번 같은 경우 그 마지막 디지털 항목에서 변별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점수에 글자 수가 그게 굉장히 많죠. 결국 그 글자 수는 자소서의 채점에서 배점을 그만큼 그 항목이 많이 차지한다는 얘기고 그렇다면은 그 부분을 잘 쓰면 스펙이 낮더라도 그 부분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다음 단계인 논술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스펙이 낮은 거 다 극복하고 국민은행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우리은행이나 그 다른 은행들에 비해서 그래서 국민은행의 경우에는 스펙은 낮은데 경제나 금융에 대한 이해가 조금 되어 있으신 분은 국민은행에 집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그럼 선택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서 4번 항목 선택과 결과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나를 있게 만든 가장 기억에 나는 선택의 순간은 어떤 것이었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제 그 블로그에 영상을 일부 올려놔서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만 이야기를 드리면 인생이 힘드시죠? 인생이 힘드신 건 왜 힘드신 건가요? 인생이 힘든 건 선택하기가 힘들기 때문이고 선택이 힘든 건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잖아요. 예를 들면 어 아니에요. 얘는 들지 않을게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빠른 진행을 위해서 여러분의 예는 들지 않고 바로 은행의 예로 넘어갈게요. 어떤 고객이 왔어요. 그 사람에게 A 상품을 팔지 B 상품을 팔지 판다는 용어보다는 이제 서비스한다는 용어가 적합하기는 하지만 어떤 걸 팔지 여러분이 나중에 고민을 하셔야 되는 순간이 은행 생활을 하다 보면 올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게 맞는 금융 솔루션인지 아닌지를 그 사람은 몰라요. 내가 판단해서 은행원으로서 그 고객에게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추천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마치 음식점 가서 여기 뭐가 맛있어요라고 하면 음식점 주인이 추천해 주는 것처럼 그런 추천을 잘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음식점 가서 그 사장이 추천한 거 먹으면 꼭 맛있나요? 무조건 꼭 맛있지는 않아요. 나랑 입맛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금융 솔루션 역시 내가 고객에게 제공한 금융 솔루션이 그 사람이 원하는 100%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고객은 불만이 생길 수 있고 인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이제 나의 선택이 고객에게 맞지 않을 수가 있고 그런 부작용으로 인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극단적으로는 만약에 내가 우량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금리 우대 혜택을 줘가면서 어느 정도 은행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대출은 싸게 해줘요. 그래서 대출은 오히려 역마진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대신에 이제 상대적으로 개인 고객 수가 기업은행의 경우에 부족하니까 개인 고객을 끌어오기 위해서 그 기업의 직원들을 이제 대신 급여 통장이나 이런 카드 같은 거를 전략적으로 유치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위해서 이제 만약에 기업은행에서 그 우량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기업 고객을 법인 고객을 유치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유치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어떤 회계의 불투명성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정보가 잘못 전달되었던 거고 그래서 기업이 부도가 났어요. 내가 대출을 해줬는데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선택이 어려운 건 책임을 지는 게 부담스럽고 어렵기 때문이다. 라는 걸 이해하시고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잠깐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이 여기서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지금의 나를 있게 만든 선택 순간 이야기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졌는지 어떤 선택을 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졌다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셔야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해를 위해서 예시 두 가지만 빠르게 드려볼게요.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잠깐 다른 거 이야기 드리고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자, 만약에 두 가지 유형의 자소서가 있는데 하나는 이런 거예요. 그 요거 이야기하면서 그 동영상 강의 일부에는 없던 이야기를 같이 이제 좀 더 드려볼 거예요. 과거 도전적인 선택으로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상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방학을 맞이하여 공인 영어 성적을 준비하고 있던 저에게 수상이 확실하지도 않고 커리어와 관련이 없는 프로그램에 대한 도전은 득보다 실이 많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전의 가치를 발견하며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프로그램에 도전했고 수상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수치화되는 영어 성적 이상의 도전의 가치를 발견했고 앞으로도 도전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라는 자소서예요. 잘 쓴 것 같은가요? 이게 잘 쓴 것 같은 자소서라고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은 이번 하반기에 서류 합격에 많은 은행에 합격은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자소서는 이상하게 느껴졌어야 해요. 왜냐면 이 자소서는 순환 논증의 오류를 범하고 있거든요. 그 어렵게 이야기해서 죄송해요.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방금 예시 1번은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선택, 영어 성적이냐 도전이냐라는 거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도전을 선택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냐? 도전의 가치를 발견했다. 도전에서 도전의 가치를 발견했다. 이 뭐 순환 논증의 오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되느냐? 우선 구체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결과도 써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도전 이런 것들을 도전이라는 용어를 안 쓰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시 2번을 함께 볼게요. 디자인이라는 무엇인가 라는 소제목의 똑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한 자소서예요. 대학교 3학년 법학도의 머릿속에는 디자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도전하고 있던 저는 당시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도전하고 있던 저는 제주 컨셉카 디자인을 해야 했고 이를 움직이는 디자인으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디자인은 고정관념상 고정되고 정지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움직이는 디자인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욕심이지는 않는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는 있을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고민 끝에 제주의 역동성을 고정적인 디자인으로 표현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 흰색 자동차에 빔 프로젝트를 통해 영상을 재생하였고 움직이는 디자인을 구현해낼 수 있었습니다. 법학도 하면 보수적이고 고지식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저 역시 그러한 성향이 있었지만 디자인을 통해 고정관념을 파괴한 경험은 저를 보다 유연하게 생각하는 인재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예시 2번은 기억나는 선택이 뭐냐? 디자인을 이제 그 움직이는 디자인을 할 거냐, 고정적인 디자인을 할 거냐라는 선택의 순간에서 고정적인 디자인이 아닌 움직이는 디자인을 통해서 고정관념을 파괴한 선택을 했다. 그래서 그 선택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구체적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그 디자인을 구현하는 경험을 함으로써 내가 유연하게 생각하는 인재가 됐다. 도전의 가치를 발견했다. 이런 추상적인 결과가 아니라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유연하게 생각하는 인재가 됐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써주셔야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알기 쉽게 조금 그 면접까지 바라보는 자소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몇 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 자, 그 이런 식으로 자, 우선은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세요. 질문을 해주시면 그 답변을 드릴게요. 헤헤 호잉님 만약에 질문이 있으시면 그 적어주시면 답변을 드릴게요. 아, 그리고 그 아까 그 제가 자료 제공해드리기로 했던 분 있잖아요. 그분은 그 블로그에 나와 있는 핸드폰 번호로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고 아이디를 알려주시면 제가 그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면접까지 바라보는 자기소개서를 쓰자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면접까지 바라보는 자기소개서를 쓴다는 거가 어떤 얘기인지 방금 나와 있는 그 디자인 얘기 가지고 구체적으로 해보려고 해요. 이제 방금 이건 제가 썼던 자소서들을 이제 그 변형한 거예요. 왜냐면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갖다 쓰게 되면은 방송으로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교재나 이런 부분에는 합격 자소서를 이제 허락을 받고 인증을 받은 거는 넣어놨지만 방송을 통해서는 주로 제 자소서를 변형을 하거나 제가 그냥 지어낸 이야기들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쓰게 되면 면접에 가서 주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한창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유행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출하면 면접 가면 항상 똑같은 걸 물어봤어요.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어떤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었어요? 어디서 했던 거예요? 이런 거 물어봤어요. 그럼 제가 그 TVN이나 아니면은 그 CJ ENM의 모든 채널에서 방송이 됐던 그 젊은이를 선발하는 그런 도전에 대한 젊은이를 선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다고 이렇게 이제 제가 정해놓은 이야기 항상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유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질문을 유도할 수 있는 자소서들을 항목별로 이제 유도하는 자소서들을 쓰게 되면 여러분이 나중에 지금 당장은 서류 합격이 목전에 있기 때문에 그거 생각밖에 안 하실 수가 있는데 면접에 가면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질문을 쓴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냐면 남들은 막 이거 저거 다 답변 준비할 때 나는 딱 고고만 이제 잘 준비해 가면 되거든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똑같았어요. 그렇게 이렇게 자소서 쓰면은 그거 뭐였어 물어보고 그렇게 이제 이런저런 뭐 방송에서 진행이 됐고 그게 이제 그때 개인적으로 그 네티즌 인기 투표 1위를 해서 그리고
현대자동차 자동차 CF에 나갈 수가 있었다. 그래서 면접관님들이 혹시 그 자동차 사실 일이 있으면 현대자동차의 어떤 자동차 검색해 보시면 제가 광고하는 자동차 보실 수 있고 괜찮으시면 그 자동차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 드리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답변 안에는 유머도 들어있고 그 사람의 신뢰도 들어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농담 섞인 얘기를 했죠. 그래서 면접관들은 저를 유머러스한 아이구나라고 봐주고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이제 어쨌든 그렇게 인증이 된 사람이다라는 생각에서 또 신뢰감을 갖게 되고 그렇게 전략적으로 구성을 해갔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유도하는 질문을 하고 그럼 이어지는 질문도 똑같아요. 너 그럼 현대자동차 가지고 왜 여기 왔어? 그럼 제가 또 그거에 맞춰서 이제 답변을 또 했죠. 저는 필드를 뛰고 싶습니다. 백오피스가 아니라 저는 제 성향은 필드에 맞는 인재이고 그래서 사무실 업무, 은행에서도 본점이나 백오피스 업무가 아닌 영업점, 필드에서 고객과의 접점에서 뛰고 싶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지원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시 그런 식으로 면접에 대한 질문을 유도할 수 있는 자소서를 작성을 하셔서 면접까지 합격을 하시기를 바란다. 서류 합격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짜라잔 짠짠. 네, 그래서 어, 책임에 대한 얘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선택의 결과는 좋지 않아도 돼요. 우선은 요거 그 JKJ님에 대한 이야기부터 답변을 드리면 선택에 대한 결과는 어떤 거든지 상관없어요. 안 좋아도 상관없어요. 예를 아주 쉬운 걸로 들어볼게요. 내가 만약에 춤을 배울까 말까라는 선택의 순간에 빠졌어요. 내가 춤을 배울까 말까라는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만약에 내가 춤을 배우겠다는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춤을 배움으로써 그 내가 춤을 잘 추게 되고 그러면서 엄청나진 않더라도 그래서 뭐 춤 실력이 향상됐다는 게 아니라 춤을 배웠는데 이건 나랑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춤은 나의 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수도 있겠죠. 그건 실패한 경험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고민의 순간에 이제 춤을 배우겠다는 선택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는 좋지 않았다.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이제 그 이야기를 그래서 적성이 얼마나 뭐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됐고 이제 나는 어떤 것을 배우거나 직업을 선택할 때 다른 것보다 나의 적성과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나는 내 적성과 역량이 맞는 것을 이제는 택하게 됐다. 그리고 금융업이 이제 나랑 적성과 역량이 맞아서 이제 금융업에 오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결과가 안 좋아도 상관은 없다. 그거에 대한 책임의 이야기를 잘 풀어내시면 된다. 조금 더 적절한 예를 드려보고 싶은데 예를 들면 은행이니까 돈을 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 만약에 여러분이 돈을 빌릴지 말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었을 수가 있어요. 그때 돈을 빌렸다는 선택을 했다고 해봅시다. 돈을 빌리게 되면 어떻죠? 쓸 땐 좋아요. 근데 갚을 때 되면 싫죠. 그러면서 계속 돈을 몇 번 빌려 썼어요. 그랬더니 이제 갚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점점 커졌어요. 그럼 이건 성공한 경험보다는 실패한 경험에 가깝죠. 그런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내가 그 과정에서 그렇게 돈을 빌리면서 어떻게 책임을 졌는지 그리고 그렇게 함부로 돈을 빌리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이런 거에 대한 걸 배웠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때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빌렸었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이제 어떤 식으로 져 나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웠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제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안 좋은 이야기지만 그런 소재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런 실패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솔직해 보이고
신뢰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시로 제가 지금 아까 예시로 보여드린 부분은 맞아요. 그 어느 정도는 여러분 말씀대로 여기에는 그 선택에 대한 책임 이야기가 들어있기는 하지만 책임 자체보다는 여기에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던 건 스토리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소재보다 스토리라는 나의 이야기라는 것에 대한 그 답변을 적절하게 드리기 위한 적절한 예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걸 선택한 거고 여기에도 선택과 책임은 나와 있지만 어떤 엄청난 책임을 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책임하면 꼭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책임하면 이제 그 기업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긴 거 내가 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무슨 잘못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 이런 어떤 실질적인 책임에 대한 이야기만 써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도 되고 이건 이 부분처럼 이 부분은 지금 책임에 대한 부분이 좀 약하게 서술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본인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책임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더 좋은 소재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뒤에서는 제가 그 다음에는 소재 선택에 대한 그 다음에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는 소재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소재가 적합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것까지 다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가 추상적으로 저런 식으로 도전이라는 용어를 쓰거나 스토리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기 때문에 저 첫 번째 스토리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드린 거예요. 선택의 결과가 좋았다면 책임을 잘 말한 이야기가 없는 거 아닌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선택의 결과가 좋아한 이유는 뭐예요? 선택의 결과가 좋은 이유는 내가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잘 졌기 때문에 결과가 좋아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 선택을 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잘 졌기 때문에 결과가 좋은 거라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과정에서 배운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선택의 결과가 그래서 아까 그 JK님이 얘기하셨을 때 그 좋아야 하냐 안 좋아야 하냐 좋아도 되고 안 좋아도 된다. 어려우신가? 그 어떤 방향성 자체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얘가 중간중간 뭐 적절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방향성이 왜 기업은행에서 이런 항목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이야기를 그 뭐 부도난 기업에 대한 책임 이런 걸 이야기 드리니까 너무 잘못된 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 이제 은행에서 꼭 그렇게 잘못한 거에 대한 책임 말고도 영업 전략을 수립해라 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의견을 내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가는 과정도 있겠죠. 그래서 꼭 그렇게 뭔가 잘못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책임의 범위를 좀 넓게 생각하셔서 자신이 제안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과정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배운 거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렇게 잘못한 거에서 책임을 지는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배운 거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하시면 보다 좋은 내용의 자소서를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질문 있으시면 계속 질문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올려주시고 질문이 없으신 경우에는 이제 오늘 방송이 벌써 1시간 반 거의 다 진행이 돼서 이제 질의응답을 받고 마칠 예정이니까 다른 질문이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아래 추천이랑 즐겨찾기 버튼 눌러주시고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상호금융에서 1년 조금 넘게 일한 경력은 긍정일까요? 아니면 마이너스일까요? 서술하기 나름이겠지만 웬만큼 잘하지 않으면 웬만큼 잘 서술하지 않으면 마이너스입니다. 왜냐면 어, 상호금융에서 이제 1년 넘게 일하시면서 제가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그 안에서 엄청난 상을 받거나 하셨기에는 아직 경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지금 뭐 그런 상을 받았더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굉장히 애매해요. 1년을 전후한 1년 안 됐으면 아예 쓰지 않는 게 사실 속편하고 소재를 버리더라 소스를 버리는 측면이 있지만 그냥 그거 포기하는 게 낫고 은행의 입장에서는 뽑아야 되는 인력풀은 굉장히 넘쳐나는데 이미 다른 기업에서 어떻게 보면 버티지 못하고 나온 것으로 보이는 신입을 뽑을 만한 요인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년을 조금 넘게 일했다면 그것이 그 안에서 이제 뭐 무슨 상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금융업을 굉장히 잘해왔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큰 물에서 놀기 위해서 1금융으로 옮기고 싶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에도 그런 어떤 경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면접에서 너무나 공격적인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만뒀어요? 뭐 거기에서 어려웠던 점은 뭐예요? 만약에 여기 와서도 어려우면 그럼 그만두겠네요. 너무 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제 공격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서류만 놓고 보면은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면접까지 갔을 때에 이제 문제가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조금은 소스를 버리신다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그 부분이 안타까우실 수가 있다는 거는 이해해요. 근데 그 부분이 어려우실 수는 있지만 조금 음, 보수적으로 부정적으로 이제 제 주관적인 판단에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서류만 놓고 보면 그거는 문제는 안 돼요. 서류만 놓고 보면 면접까지 갔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질문 대구 꽃돌이다님 지원 동기에서 기업은행은 이런 것들이 약점인데 저희 역량으로 이것을 한번 극복해 보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틀은 어떤가요? 그게 이제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음, 그 약점을 가지고 지원 동기랑 지금처럼 이야기를 하실 때 잘 이야기를 하시면 좋은데 이런 거죠. 만약에 아까 이제 기업은행의 약점이 대표적인 게 가장 쉬운 게 개인 고객이 적다는 거잖아요. 그럼 개인 고객이 적기 때문에 기업은행 입장에서는 개인 고객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은행에는 이런 게 약점인데 나는 개인금융에 대한 역량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금융에 대한 역량이 있는 거 가지고 기업은행이 개인금융을 활성화하고 싶어 하니까 내가 이런 역량들을 가지고 개인 고객들을 이제 증가시켜 나가는데 기업은행에 기여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건데 근데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거기에다가 적절하게 추가를 하셔야죠.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그 기업의 CEO에 대한 자산 관리까지 폭넓은 자산 관리를 하고 싶어서 뭐 기업은행에 전화했다 지원했다 이런 식으로
기존의 PB와 WM은 범위에 있어서 이제 범위가 좀 확대된다고 생각하시면 됐고, 그 PB는 금융 상품을 제공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WM은 자산 관리, 금융 서비스, 상품에서 서비스로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범위도 고액 자산가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그 일반 그냥 보통 자산가까지 범위도 넓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고, WM은 관리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제 자산의 규모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자산이 높은 사람은 이제 1대1 맨투맨 영업을 통한 관리, 뭐 그 다음에는 어떻게 관리, 그 다음에는 이제 모바일을 통한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를 통한 관리, 이런 식으로 차등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그러면 그런 점에 있어서 PB랑 WM은 차이가 있는 거죠. WM은 계층 간에도 제공하는 서비스의 차이가 있고, 단순히 상품에 대한 안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리면은 이제 PB는 주로 이런 거예요. 그 요새 이런 경기의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그 요쪽에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 그 WM에서의, 사실 근데 또 명확한 구분선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넘어가는 과정이지만, 과도기적인 과정이지만, 그 대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드린다면 이제 WM이라는 건 그런 아까처럼 그런 걸 넘어서 고객님이 대출은 현재 이런 상태시고, 고객님이 보험은 현재 이런 상태시고, 고객님이 투자 상품에 대한 건 이런 상태시고, 고객님의 정기적 수입은 요렇고 유동성은 요 정도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이것들을 양 다 이제 적절하게 요건 요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자라고 종합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게 WM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비글 위글님에 대한 답변 드렸고, 자, 그 마지막 하나 질문 답변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꽃돌이다님, 죄송하지만 RM이 되기 위한 역량이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거는 너무나 답변이 길어질 부분이어서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패스할게요. 죄송해요. 그리고 러브123님, 상반기에 농은 면접 갔는데 사실 그땐 1년보다 더 짧은 시간이었는데 딱히 경력에 관한 질문은 안 하더라고요. 그냥 세일즈 면접할 때 면접관님 중 한 분이 왜 이직하고 싶은지만 물어보시고, 네, 그래서 그때 왜 이직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답변을 하셨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괜찮으실 것 같은데, 그런 질문을 받게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자신 있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받아보셨네요. 그렇게 이미 면접에 가서 왜 이직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질문을 받아보셨네요. 그래서 그렇게 그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적절한 답변이 준비되어 있는 게 있다면, 그러면은 이제 뭐 뻔한 이야기겠지만, 그러면은 경력에 쓰셔도 뭐 상호금융 이야기를 쓰셔도 되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그런 경력이 악재로 적용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 그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음.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일요일 7시에 그 다시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밤 마무리 잘 하시고, 그러면 자소서 작성도 잘 마무리 하시고 하다가 어려운 게 있으시면 이제 질문하셔도 돼요. 카톡으로. 근데 이제 그 어떤 너무 개인적인 질문 이런 것들 말고 조금 지원 동기 이런 것도 물어보셔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셔야 돼요. 물어볼 때 저는 뭐 법학과인데 지원 동기 어떻게 써야 돼요? 이거는 너무 무책임한 질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은 조금 어렵고,
질문을 하실 때는 이제 만약에 제가 법학과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해 놓은 것과 이런 식으로 생각해 놓은 게 있는데 어떤 쪽으로 이 지원 동기를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식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뭐가 좋을 것 같아요? 요러요러한 이유로 뭐가 좋을 것 같아요? 답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 저 법학과인데 지원 동기 어떻게 써야 돼요? 이거는 조금 그런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지원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답변을 자체를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네, 해주실 때는 그렇게 이제 카톡으로 질문 주실 때는 그렇게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